Enjoy. 동자, 어서 와. 책을 많이 갖고 왔네. 안 어울리게. 아파트. 야, 아파트가 이 아파트 서장훈 씨 아닌가? 높은 아파트네. 야, 근데 너 책은 왜 갖고 온 거야? 책은 왜 갖고 온 거야? 안 볼 거면서. 아니, 책을 이만큼이나 갖고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읽고 휴대폰만 보길래. 아, 이건 자랑용이야, 자랑용. 뭐? 아, 요즘 늦어. 카페에서 책 읽는 게 하도 힙하다고 하길래 그냥 갖고 왔는데, 야, 근데 이 책보다 이 영상이 더 자극적이야. 너도 볼래? 이게 뭐야? 물어보사? 이건 봐. 야, 이게 뭐 책이야, 책은. 물어보사는 봐야지. 야, 이게 하나가 책 한 권이 있는 그럼. 거라니까. 야. 이건 봐야지. 고자극 도파민이 필요하면 무엇이든 신통방통 장신. 만사 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2, 3, 4. 궁금하면 물어보사는 봐야지. 무엇이든 물어보살. 늦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자, 요즘 책 읽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이렇게 독서하는 자신의 모습을 추구미로 꼽는 친구들이 많다는데 그래서 연간 도서 구매량과 소비량도 뭐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뭐 책 읽는 거는 뭐 좋은 문화니까 네. 바람직한 현상인데 다만 보이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위한 독서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출연자 근황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정혜인 닮은 꼴 붕어빵 사장으로 화제가 됐던 김종호 씨 근황입니다. 네. 붕어빵을 굽는 영상이 정혜인 배우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제가 사업을 확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고 싶었었던 모델이나 배우를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할지 하루에 얼마 팔려 지금 붕어빵? 매출은 딱 30만 원, 3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붕어빵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단속. 나는 그래요. 종호가 너 이거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고 봐. 바람이 연예인 바람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죠. 들어왔어. 너 같이 생긴 애들 없을 것 같지? 진짜 고수들은 SNS도 안 해. 촬영 당시에 이제 불법 영업으로 장사를 잠깐 못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입점 제한이 와서 현재 백화점에서 붕어빵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백화점에서 또 뭐 장사를 한다는 거 보니까 사업적으로 마음이 뭐 좀 돌아섰나 봐요. 네, 그때 이제 보살들이 현재 바람이 들었다. 연예계 활동하려면 사업 접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그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현실 문제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너무 필요한 조언을 해줘서 삶의 방향을 잘 잡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드린다고. 예. 또한 댓글로 정인 씨를 안 닮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사실 뭐 종호 씨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상처를 되게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때 나왔을 때 종호 씨 얼굴이 뭐 고민이 많아 보이긴 했었는데 저희 조언이 선택한 데 도움됐다고 하니까 정말 뭐 기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사장 김종호 씨의 삶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익명보장 고민타파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하는 미니 눈물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입니다. 25. 취업에 성공했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그때 그날도 하루의 고달픔을 이겨내고자 술집을 찾았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야, 우리 꼬물이 잘 크고 있어? 우리 꼬물이 10개월 후에 보자. 하룻밤 만에 생긴 아이였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나가려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식을 준비하던 도중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꼬물이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였지만 그래도 난 장미를 사랑하거든. 그니까 우리 그냥 결혼하자.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극복하고 결혼 1년 차가 되던 즈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내일은 야근한다고 뻥치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아이 뭘 보는 거야 지금?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수정이가 누구야? 아 그 회사 저기 동료인데 요즘 그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커피도 자주 마시고 하니까 연애했을 때처럼 뭐 설레고 뭐 그러는 거야. 그냥 좀 미안해. 그래? 좋아. 수정 씨 만나, 오빠. 대신 애만 만들지 마. 그럼 일이 복잡해지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서도 난 뭐. 저도 처음엔 남편이 괘씸했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해가 됐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거래처 동생이 요즘 부쩍 생각나고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있으니까 감정을 참았는데 이렇게 된 거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자고 했어요. 자기야, 내가 수정이를 만난다고 해서 자기를 안 사랑한다거나 이혼을 원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닌 거는 잘 알지? 알지. 나도 이번 주말에 태우랑 데이트 있어. 너도 수정 씨 만나서 재밌게 놀다 와. 응, 고마워. 우리 일요일은 그럼 우리 둘이 영화 보러 갈까? 좋아. 그렇게 합의하에 나름 건전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옳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저기 글쎄 동자가 네?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동자가 아무래도 좀 바람이 난 것 같아. 아, 네. 이렇게 태연해? 알고 있었어? 옳게 볼 면목이 없네 정말. 아니요. 나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오빠 오면 이야기해 볼게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망설여지더라고요. 어차피 연애라는 게 길어봤자 1년이니까 이 감정도 둘 다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다시 부부로 돌아와 잘 지낼 텐데 괜히 형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관계가 편하고 좋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겠죠? 와... 아니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야? 결혼한 걸 모르는 건가? 알겠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로.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각자의 또 연애 그렇게 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사는 거는 자유고 그렇게 뭐 자유롭게 누구 만나고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갈라쓰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딴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하면 되지 굳이 그럼 결국은 이러다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아이도 없는데 왜 이게 무슨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각자 길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한테 뭐 쉽게 얘기해서 말 같지도 않은 짓 그만하고 네.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사시는 게 진짜 네. 독특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예, 진짜 독특한 사람이 많은데 저희는 더 독특한 사람이 찾아오겠죠. 네. 자 오늘은 어떤 독특한 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실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매일 밤마다 보이스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걸 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나를 사랑해주세요, 뭐 나의 와이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AI로 그 만든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번역해가지고 어머니께서 로맨스 스캠에 당하셨는데 어머니가 또 로맨스를 저는 대출을 200만 원 정도 받았고 신용은 500만 원 받았고 근데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계속 집착을 해서 보내시고 내 남자친구니까 그냥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독하게 거의 뭐 무슨 뭐 씌우셨네. 아예. 종교에 빠진 것처럼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가정폭력이 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줘. 이제 좀 저를 쓰레기 취급한다거나 계속 막 때리시는 거예요. 아빠가 방에 있던 대걸레자루로 저를 대걸레자루가 부를 때까지 저를 계속 때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멘탈이 안 좋아져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다고. 네, 한
번 넘게 해서 최근에 부모님께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런 감각이 제가 없어가지고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잘 왔어. 이름 백운규입니다. 백운규. 네. 몇 살? 92년 33살입니다. 뭐해? 지금 낮에는 휴대폰 매장 장하고 있고요. 저녁엔 술집 배달하고 있고 야간에 요구르트 배달. 열심히 사네, 맞습니다. 윤규. 오케이. 좋아.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누나, 둘째 누나 친구한테 한 4억 정도 사기를 당해서 많이도 당했다.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판결 나온 게 제가 배상 신청한 금액 3억 5천이랑 이제 징역 7년 이렇게 해서 인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항소 판결 나온 게 3억 5천의 배상에 대해서 각하를 한다. 신청 취소가 되고 애 아빠고 초보입니다. 해서 1년 이제 떨어져서 6년 이렇게 판결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배상은 왜 각하가 됐어?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해보니까 법원 쪽에 자세히 말씀 안 해주는데 판사님이 아무래도 항소한 금액이랑 제가 신청한 금액이 안 맞다고 6년이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실형이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배상 판결이 각하됐다는 게 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좀 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민사 쪽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 집 빚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 처음에 제가 택배하고 있는데 십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누나 친구한테. 누나 친구가 남자야?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바로 이제 사업 같은 설명 같은 거 해주는 거죠. 중공업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이런데 볼트나 이런 소모품들을 납품하는 건데 수수료 15%에 3개월 뒤에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다. 조금 웃겨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걸 얘기를 했죠. 웅규야, 택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해서 투자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십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을 그러니까 웅규야. 아무리 뭐 누나 친구 아니라 누나 친구 뭐 누나 남편이라고 그래도 그 좋은 사업을 왜 십몇 년 지가 만에 하지. 너한테 오냐고. 지가 하지. 야 지가 빚을 내서라도 그 짓을 지가 하지 왜 너한테 투자를 받아? 어? 맞습니다. 그날 십몇 년 만에 만난 당일에 계약했다는 거 아니야? 그 날만 6천만 원 줬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첫날 뜯겼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4억까지 갔어? 그 다음에 계속 만났죠. 계속 만나는 그 와중에 계속 저한테 견적서 보내고 만나서 회사 보여주고 공장 같이 가고 뭐 사업자 등록증부터 사무실 다 보여주고 사업한 사람들 다 뭐 한 번씩 만나게 해주고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거의 3억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작업을 쳤네. 3개월 만에 15% 주는 건 줬어? 3개월 동안 저 이자만 들어왔다 싶고 6개월 안으로는 몇 천만 정도 받긴 받았어요. 총에서 8,800 받았는데 그것도 조금 제가 좀 멍청했죠. 얼마 넣고 8,800을 받은 거야? 3억 거의 4억 가까이 될 때쯤에 8,800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달라 했는데 제가 6개월쯤 돼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한 8개월 만에 아 이거 좀 아니다. 그래서 엄청 세게 얘기하고 집에 찾아가고 하다가 1년쯤에 이제 피해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단톡방에 초대를 해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뭐 1억, 2억 그래서 8년 받은 몇 거야. 명? 어. 그 방에만 4명인데 제가 아는 제 지인 포함해서 아는 사람만 10명이에요. 아 제가 아는 사람만. 진짜. 금액 한 2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투자한 걸 다 자기 유흥이나 그럼. 돌려막기 거기 쓰고 실제 투자 안 들어갔고 저기서 받은. 어따 내가 볼 때 20억 중에 얼마 숨겼을 거야. 어따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따가 그거를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유흥으로 다 20억 못 써.
지금 남은 건 얼마야? 돈을 못 받은 건. 지금 이자 빼고 3억 한 2천 정도 될 3억 거예요. 2천. 실제로는. 네 돈은 얼마 투자된 거고 빌린 건 얼마? 것만 한 7천만 원에 네 돈은 7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빌린 거야? 지인들 갚아야 될 돈은 얼마야? 지금 남은 게 한 1억 4천 있어요. 아, 근데 열심히 살았네. 근데 좀 의문인 게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네가 피해 입은 금액이랑 네. 제가 가져간 금액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각하했다는 얘기지?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제 생각으로 항소하면서 난 이만큼 줬다. 자기 기억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 판사 쪽에서는. 그래서 그냥 아니 기억으로 주기는 뭐 천찰로 준 거야? 또 계좌 어디 계좌로 다 있어야 넣었을 되는 텐데. 건데. 그게 좀 억울한 게 저는 계좌로 다 보내드리고 받은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판사 이제 변호사 상담해봤어? 전화로 했죠 일단. 뭐래? 근데 그냥 선임이 날리고 할 거다. 굳이 안 갚을 건데 다 신고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괴롭혀라. 아니면 그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면 안 되나? 같이? 제가 다 전화했죠. 그래서 다 신고해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만약 피해자가 10명이잖아. 그럼 원래 너 혼자 변호사 쓰는 거랑 10명이 같은 건으로 가는 거니까. 저기 뭐야 저걸 하면 아무래도 좀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피해자들하고 이걸 공동 대응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결정을 해보고. 그렇지. 사회 나와서도 제대로 일 못하게 알지. 변제를 공동 어떻게든 대응을. 하게끔. 그래서 뭐 변호사비가 조금 든다 하더라도 한번 민사로 한번 가보고 변호사비 아깝게 그걸 왜 하냐. 그러기엔 너 평생 마음에 한이 남지 않겠어? 맞습니다. 어쨌든 걔가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판결이라도 갚아라. 맞죠. 근데 걔가 나중에 나와도 뭐야 지금 뭐 그래봐야 한 뭐 40인데 맞아요. 걔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진짜 현찰만 받는 일을 할 수 그게 가능하겠어 너 같으면? 힘들죠 가정 있으면. 그지? 그래서 뭐래도 걸어놓으면 하다 못해. 지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얼마가 됐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 다 살고 나와도 괴롭히는 거거든 그거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이제 돈은 돈이고 네. 꼭 하고 싶은 얘기. 지금도 뭐 굉장히 우울하겠지 마음도. 생각하면 짜증나지. 아프고 너무 짜증나고 그지? 네. 너 이제 33이야. 네 맞습니다. 돈은 돈이고 네. 그 일은 그 일이야. 뭐 지나간 걸 어떻게 다시 줘 담아. 네. 크게 어떤 배운 수업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것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이 또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어. 이런 일을 네가 겪으면서 네가 인생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나서 네가 네 인생이 더 잘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대응은 대응대로 따로 하고 그러다 보면 아직 젊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중에 우리 나이쯤 되면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네. 열심히 살아. 지금처럼. 그러니까 거기 꽂혀 있지 말고 옹규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힘들지 않게 조금 더 몸이 고돼도 그렇지 열심히 화이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그냥. 나온다 야 얘가. 어우 야 뭐 붙었다 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 두 가지의 모습인 거야. 하나는 되게 사랑스러운 너인데 하나는 이제 악에 바친 너란 말이야. 보지? 맞습니다. 두 면의 양면의 맞습니다. 모습이 있잖아. 그렇잖아. 맞아요. 대응은 대응대로 따로 그럼 네 인생은 인생대로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늘 지금처럼 웃는 모습으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행복해. 마산이구나. 창원이구나. 빨리 가. 열심히 조심히 가. 네. 안녕하세요. 보살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 왔는데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빚도 다 갚고 그때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그때 좀 밝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말씀처럼 더 열심히 살아서 제 인생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백운규. 여긴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니야.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어? 자, 이름 오한규입니다. 오한규, 22살입니다. 22살이 무슨 일이야 한규는? 저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무슨 일로 왔어? 어머니께서 로맨스 스캠에 당하셨는데 아유, 어머니가 또 로맨스를 즐기셨구나. 제가 피싱 사기를 좀 당해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피싱이라고.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해서 800만 원 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고 본 적은 있는 거지. 본 적 없습니다. 제 사진을 도용한 로맨스 스캐머들이 되게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고 일단 너가 너무 좋고 일단 그 관계를 먼저 연락하고 돈을 보내주면 내가 나중에 찾아 너랑 한국에서 살러 뭐 약간 대충 그런 레퍼토리로 제가 여기서 뭐 수도 없이 얘기해. 믿지 마세요. 신원 불분명한 사람하고 어떠한 절대 관계도 맺지 말으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많은 거야. 어느 누구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가 왜 로맨스 얘기 좀, 하셨구나.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라. 아유. 원래내서 저희에게 그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걸로 보이스피싱 대출 그런 거 관련된 일이 있어서 어머니 몇 살이죠? 60세이십니다. 60세인데 너 늦게 낳네?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고1 때 돌아가셨습니다. 올 때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가 로맨스 스캠 어떻게 당하셨어? 우연히 페이스북 친추가 있던 걸 봐가지고 그 대화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뭐 갑자기 어머니한테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미국에 입양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애도 있는데 친해지자 이런 식으로 서툰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나도 한국 가서 살 의향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대출을 받겠다 그러고 재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하고 네, 그 사람은 몇 살이었는데 어머니가 스캠한 사람은? 딱 45인가 45인데 애도 있고 네, 애가 8살이고 애가 8살이고 네, 이혼했고 네, 근데 15살 많은 니네 어머니한테 결혼을 하겠다.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야, 네가 그 전에 눈치 못 챘어, 한규야? 근데 지금 영국 남자라고 또 어느 순간 또 말을 바꿔서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돈을 왜 준 거야? 준 이유는 뭐야? 자기가 한국 가서 이제 살 거니까 내 짐 좀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맡아주는데 그 맡아주는데 그 대신에 또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 보내는 대신에 응, 그렇지. 800만 원 가량 필요하니까 100만 원은 어머니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대출을 200만 원 정도 받았고 친형은 500만 원 받았고 총 700만 원 가량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믿고 드렸는데 몇 달이 지나도 짐이 안 오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제대로 된 사기 아니냐 신종수 뽑인 것 같은데 하니까 엄마는 사기 아니라고 그냥 거기서 대박. 걔 연락은 계속 오고 네. 얼마 됐니? 기간은? 기간은 지금 제가 18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4년 동안 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4년 동안 700. 700밖에 안 털려서 네. 진짜 다행이네. 모르는 돈이 또 있는 거 아니니? 또 저희에게 갑자기 제가 서울로 이제 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딱 왔는데 근데 갑자기 형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가 엄마를 좀 말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거기서 딱 내려온 순간 60만 원 가량 엄마가 저한테 갑자기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거기서 왜 하니까 아니 엄마가 또 핸드폰가 뭐 밀렸으니까 좀 이거 좀 낼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러면 엄마한테 이거 맡겨줄게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그럼 나중에 줘 하고 나서 전 줬는데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그 60만 원을 제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 다 썼어 이런 식으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썼는데 하니까 핸드폰 값 냈다고 해놓고서는 그 외국인한테 15만 원이랑 25만 원인가 20만 원 왜 또 보냈어? 그 남자를 잠잠하다가 계속 사랑하니까 보낸 것 같습니다. 계좌 추적을 해보지. 근데 계좌가 아니라 그 기프티콘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네, 했는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내 남자친구니까 그냥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기서 끝내버리셔가지고 어머니가 안전 꽂히셨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그 사람을 차라리 데리고 와라 그랬더만 온다 잤냐 계속 이러고만 있고 4년 동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가 이거를 엄마한테 한번 그러면 병원 가서 한번 치료를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 뭐 치매 의심도 되니까 저희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럴 거면 뭐 내 남자친구인데 왜 니네가 뭐라 하냐 뭐 연근차 뭐 아니 내가 보니까 아주 독하게 거의 뭐 무슨 뭐 씌우셨네. 종교에 빠진 것처럼 빠졌는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엄마가 듣질 않는데 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페이스북을 몰래 탈퇴시키면 안 되나? 탈퇴를 한 번 시켰었는데 그 남자가 또 알고 친추를 걸었어요. 계정을 새로 만든 거를 어떻게 하지? 번호를 아예 바꿔버리면 안 돼? 전화번호도 계속 바꾸고 그랬는데 계속 친추가 내부에 있네. 내부에. 네 친구나 니네 형 친구 중에서 좀 이상한 애들 없어? 없습니다. 마트에 이상한 사람 못 봤어? 마트에서는 못 봤습니다. 이거 완전 내부인데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 그게 조직적으로 하면 야이 같은 놈아 그만해라 이제 4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럴 텐데 내가 봤을 때 알고 약간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남자 직업은 뭐래 그 영국 산다는 사람? 그때 연락하는 걸 봤을 때는 한의사였다가 다음날 어머니한테는 난 사실 외과 의사입니다 하면서 그 수술실 집도하는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한의사에서 외과 의사는 너무 갑자기 종목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개인병 차려가지고 외모는 그냥 가르마펌에다가 거기에 약간 좀 뽀글뽀글한 머리에다가 콧대가 좀 높고 그 검은 색깔 뿔테 안경 동그란 안경을 썼던 남자였습니다. 아니 근데 니네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4년을 믿냐고 안 오는데. 그냥 되게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자기 스타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한테는. 어머니는 사귀는 거로 알고 있겠네 그냥? 네, 어머니는 연애하는 줄 알고 계속. 지금도? 네. 너무 순수하시다. 아유. 그 남자가 사랑한다고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문법 쓰면서 뭐 나를 사랑해 주세요, 뭐 나의 와이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연락이 지금도 와? 네,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뭐 또 당한 거 없어? 또 당한 거는 그냥 어머니께서 불법적으로 좀 약간 그 대출을 받으실라 했다가 거기서 보이스피싱 연결책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대출 사장님께서 엄마 뭐 여기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엄마가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몇 달 전부터 나 서울에 가서 일한다 이러길래 무슨 일 하는데 갑자기 했더만 그 무인 보관함에 뭐 현금을 달러로 바꿔주는 뭐 그런 걸 한다. 아니 무인 보관함이 뭐야? 니네 어머니가 그럼 무인 보관함에 있는 뭐 현찰을 가져다가 여기서 바꿔주면 이것도 갖다 넣는다고? 네. 큰일 날 일을 하시는구나. 네,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걸 할머님들한테 그 터미널에서 걸리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갔다 오시고. 할머님한테 걸린 건 뭐야? 터미널이니까 신고한 거지. 저 여자 이상해 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직 기다리라고 그러고 최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머니가 원래 어떤 분이시니? 원래 어머니가 성격은 원래 되게 착하시고 그냥 되게 저희에게는 화목한 어머니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우셨구나. 중3 때 뇌졸중이 오셨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저희도 뭘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막 정신이 막 건강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네. 네, 거의 그렇죠. 그지? 네. 그러니까 자 이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저 한규 어머니께서 지금 정신이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얘기도 통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아예. 그래도 혹시 보실지 모르니까 우리 한규 어머니 이거 참 그나마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700만 원밖에 안 뜯긴 거는 정말 다행이거든요. 진짜 불행 중 다행이에요. 이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좋은데 왜 안 와요? 왜 본인 모습을 안 보여주겠어요? 근데 뭘 믿고 계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요. 예. 제발 자식들 생각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안 와요 그 사람.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 없다고. 없어 어머니. 야 이름이 뭐래니 그 사람은? 이름은 그때 당시 김파크라고. 이거 없다고 김파크. 하고 있네 김팍. 그리고 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너 우리 한규도 앞으로는 돈 거기다가 더 이상 저거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네 일 열심히 하고 돈 모아. 네. 어? 그래야지 나중에 엄마 좀 편안하게 모실 거 아니야. 네, 네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 네. 어? 진짜로.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 한규야 형이랑 가서 얘기해. 진짜 엄마 너무 힘들다고. 그동안 우리 이거 갚는데도 힘들고 하니까. 네. 아휴, 야 어깨 좀 펴고 표정 좀 밝게 해. 너무 어둡잖아. 한규야 그지? 뽑아 하나. 아휴. 이거 봐봐 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지금 헤어나질 못하고 하시. 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 쓰레 같은 놈들 만나고 쓰레 같은 그 인간들 때문에 어머니가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셔, 그지? 이겨내려면은 뭐 어떻게 가족밖에 없지, 그지? 빠져나오시게끔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파이팅하고 알았지? 네. 새해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들어가. 그래, 행복해. 엄마 뭐 아빠가 급성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엄마가 뇌졸중도 왔고 엄마가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그거 다 이겨내고 우리 그거 사기 당하지 말고 그냥 더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사랑해 엄마. 덕분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오한규. 대박. 자. 어서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안 춥죠? 괜찮아요? 네, 엄청 따뜻하고. 네. 자 이름 최설아요. 최설아. 설화. 네. 41살이요.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지금 배달하고 있고. 아 라이더 하시고 계시는 거야? 네. 오 멋지시네. 오. 무슨 일로 오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가정 폭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여러 일이 있어서 최근에 부모님께서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용서가 안 돼. 여태까지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제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듣긴 했는데 이거를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 두 분 다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부모님 두 분 다요. 두 분 다. 네. 그래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줘. 네. 제가 잠시만요. 천천히 얘기해도 돼. 뭐 어렸을 때 가정폭력.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밖에서 열심히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튀김기를 새로 사셨었거든요. 근데 그 튀김기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이 튀김기 왜 고장났냐고 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아, 서로 의심했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엄격하셨거든요. 거짓말을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네가 분명히 한 거라고 해서 저를 계속 막 때리시는 거예요. 한 2시간, 제 기억으로는 2시간 동안 맞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고 네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때리고 있는데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엄마가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때리고 막 우시고 막. 네. 엄마는 그랬고 아빠도 같이 그러신 거? 아빠는 반간. 그냥 아예 그냥. 네, 그냥. 반간이 더 무서운 아니 건데. 근데 그 자식이 근데 몇 명이야? 너랑 저랑 5살 아래 남동생. 둘? 네. 오케이. 동생한테는 그런 네, 체벌은 동생한테는 없었고. 그런 체벌은 없었고 저만 이제 그렇게 체벌을 당했던 편인데 그 뒤로는 뭐 어떤 뭐 그런 일이 반복이 된 거야? 아니면 너를 때릴 때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야, 뭐야? 저를 때릴 때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네가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나는 때린다. 근데 때리는 과정에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저를 쓰레기 취급한다거나 되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바보다, 멍청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이 폭발했을 땐 그런 막말도 하시고. 그러다가 초등학교는 그렇게 지내고 이제 중학생 올라가면서 때리는 거는 조금 멈추셨는데 더 심해지셨어요. 어머니 그 감정의 폭이. 그렇다 보니까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문제집을 1시간 동안 2장밖에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방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서는 왜 너는 공부를 한다고 앉아서 공부를 안 하냐로 시작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계속 화를 내시고. 네, 화를 내시고 그 전에 있던 거 보던 어제 청소도 안 했지 않냐. 다른 것도 얘기하고. 뭔가 부모님은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독립을 했어? 어떻게 됐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어? 네. 근데 그 네가 예전에 그렇게 어릴 때 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부모한테?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동생하고 그 갭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가출을 했거든요. 2주 동안. 그때 가출하면서 생각이 문득 든 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방법이 잘 모르시는구나. 그분들도 인생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네 괴로운 얘기는 너무 난 듣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25살 때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 생겼는데 하필 이 사람이 저한테 또 데이트 폭력이 있었거든요. 집착이 심했어가지고 제 행동을 1분 단위로 다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고 점점 그게 그쪽도 심해져서 제가 그 사람 집에서 한 3달인가를 갇혀서 지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딱 처해서 이게 저도 살면서 그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스로 그때 괴로워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맨날 술 먹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집에 술병이 가득 쌓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그걸 보고서는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사냐고 막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한테 왜냐고 한 번만이라도 물어봐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방에 있던 대걸레자루로 또를 때까지 저를 계속 때린 거예요. 왜 엄마한테 소리를 치냐고.
그런 상황에서 보통 가족이나 친구가 누군가가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저를 때린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저는 가족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그때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가족이랑은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2년하고 3년 전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안 풀리고 직장 따돌림도 있었고 그 중간에 뭐 이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따돌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멘탈이 안 좋아져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다고. 네, 한 10번 넘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응급실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날 출근하고 이거를 막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에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이제 찾아오셨고 근데 제가 그때 또 앞에 엄마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엄마가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 이제 엄마가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부모님께서 약간 좀 거리를 두시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뭐라고 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4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인데도 들었을 때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아무 감정도 없고. 우리가 이제 뭐 네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일단 네. 먼저 짚어야 될 거는 세상을 뜨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네. 죽어도 다신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 설아 진짜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니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지? 55년, 59년. 뭐 그러니까 이제 뭐 60 거의 70. 네네 거의. 그분들 변호하자는 생각이 1도 없어.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70이 지금 현재 70이 되신 분이라면 그분들은 이게 내가 우리 아이를 훈육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네. 물론 완전 이유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되고 다 잘못됐지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옆집도 그랬고 저쪽 맞아요. 집도 그랬고 다 그러니까. 네 친구들도 아마 어릴 때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종아리 받고 이러고 큰 애들 많이 있을 거야. 네. 여기서 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너 지금 뭐 그분들이 사과했는데도 뭐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너 그냥 그분들을 용서하고 뭐 화해하고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돼. 어? 사과를 하든가 말든가 너는 이제부터 네 삶을 제대로 살아라 이거야. 설아야, 머리를 모자를 썼다고 생각하자. 네. 모자를 열고 그 안에 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모든 섞여 있는 그 감정들 있잖아. 네. 날려보내. 네 머릿속을 비워. 깨끗하게.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집중을 해. 그러면 네 생각도 몸도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래, 너 41잖아. 설아야, 다르게 생각해봐봐. 네 삶이 별로라서 원망을 니네 부모님 쪽으로 다 돌린 걸 수도 있어. 성인이 왜 네 삶이 탄탄대로고 편했으면 너 원망할 거 아니? 그런 생각조차 안 해.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치? 또 다른 이제 40이지만 최설아로서 내 삶을 새롭게 개척한다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뽑아봐. 얘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런 말이 듣고 예뻤나? 그래. 그래, 그렇지. 왜 자꾸 그렇잖아.
거야. 인생의 갈림길인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길 찾아서 그냥 네가 원하는 길로 가. 부모 말 막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말고 오늘 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딱 내가 정한 네. 내 느낌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간다. 네. 라고 하고 살아, 알았지? 네. 들어가. 화이팅. 응. 일단 말씀대로 머리를 비우고 내 갈 길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